자, 시작해 봅시다. 우선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한번 해봐. 여기 봐. 우선 이제 빅뱅이 쫙 일어나고요. 자,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수능에도 많이 나와. 밀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해요? 아니면 작아져요? 작아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사실은 이 빅뱅 이론은 가모의 이론이거든. 이 빅뱅 이론과 좀 반대되는 게 뭐냐면 정상 우주론인 게 있어. 정상 우주론하고 빅뱅 우주론하고 딱 차이점이 뭐냐면 밀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프레드릭 호일이 얘기하는 정상 우주론은 우주의 별에서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부피는 증가하지만 물질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밀도는 일정하다고 했고요. 거꾸로 빅뱅 이론은 우주의 부피는 커지는 건 인정하지만 이미 빅뱅 초기에 모든 물질이 다 만들어졌다. 별에서 만들어지는 건 개족밥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주의 밀도는 계속 작아진다. 되게 차이가 중요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되고,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이제 기본 입자야. 기본 입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쿼크야, 쿼크. 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얘기를 했었어. 전자를 우리가 이렇게 쓰면 전자의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속 쿨롱이야. 안 외워도 돼.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전자의 전하량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크기가. 됐죠? 그러니까 요건 안 외워도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전하량이 같다는 걸 외워야 돼. 오케이? 됐죠? 특히 봐봐. 우리가 전자의 전하량을 2라고 하면 그럼 양성자의 전하량은 전자의 전하량 똑같아. 그런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요 기본 입자 쿼크라는 녀석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쿼크. 됐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6쿼크라는 애가 있어. 6쿼크. 얘는 전자의 전하량이 딱 3분의 2배야. 그리고 얘는 플러스를 떼요. 그리고 D쿼크. 얘는 전자의 전하량이 3분의 1배고 마이너스를 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플러스, 쉽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 플러스 1에 전하를 띄워야 돼. 크게 같으니까. 그럼 조합을 해보면 얘가 UD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야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UDD. 그래야 중성자니까 전하량을 안 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1번 답 체크해봐. 6쿼크의 전하량은 전자의 몇 배야? 3분의 2배다. 그럼 D쿼크의 전하량은 전자의 3분의 1배다. 됐죠?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의 기본 입자인 쿼크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양성자는 UUD. 그죠? 중성자는 UDD. 그지? 이거 외웠어야 돼. 됐죠? 자, 그럼 우주 초기의 양성자 자, 여기 5번, 6번, 7번을 싹 묶어야 돼. 이게 통째로 시험에 나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양성자하고 중성자인데, 사실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초기 비율이 1대1입니다. 빅뱅 후 1초까지는 1대1인데 얘네들이 막 바뀌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딱 정해져. 7대1이.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야. 5번은. 됐죠? 근데 잘 보자. 얘가 이제 곧바로 뭐가 되냐면 얘네들이 모여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잘 봐. 원자핵하고 원자는 전혀 다른 애야. 원자핵은 양성자나 중성자로 이루어진 애들이고요. 이 주변을 이렇게 돌고 있는 애들이 전자야. 그러니까 애들은 아직 뭐는 안 됐어? 원자는 안 된 거야. 하연아. 알겠지? 네? 그럼 생각해봐. 수소 원자핵은 사실은 양성자 하나가 원칙적으로 말하면 수소 원자핵이야. 그럼 헬륨 원자핵은 자 원자 번호가 4번. 외워야지 뭐 방법 없지. 그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라는 뜻이야.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그러니까 요게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숫자고 요게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 숫자야. 지원이 됐니? 그럼 말해봐. 자,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요것만 보면 된다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하고 얘 원자핵의 비율이 몇 개냐 그러면 요게 양성자라고 해볼게. 그럼 양성자하고 중성자의 비율은 7대1이야. 둘, 넷, 여섯, 7개고 요게 바로 중성자라고 해볼게. 그러면 여기가 또 7대1이야.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7대1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헬륨 원자핵은 요게 헬륨 원자핵이야. 오케이? 됐죠? 그럼 헬륨 원자핵은 한 개야. 그럼 요게는 뭐야? 요거는 수소 원자핵이야. 그럼 몇 개야? 12개야. 그러니까 수소 원자핵은 12개고, 그죠? 헬륨 원자핵은 한 개야. 요게 바로 6번 답이야. 오케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다 마무리 끝났어, 엄마.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대충 비슷해. 그럼 이번엔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 이건 개수비야. 지금 얘기한 건 개수의 비고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얼마냐 이거야. 그럼 얘는 질량이 12개니까 그냥 10이라고 하면 되고 얘 요 한 개의 질량이 4에 해당되니까 여기가 3대 1이야. 이게 바로 지원아 우리가 외워야 될 거야. 이게 수능에 이미 예비 수능에도 벌써 출제가 됐던 녀석이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7번의 답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바로 3대 1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 봐. 이제 나는 기억자도 모른다고. 이게 뭐봐? 아니 선생님 그럼 빅뱅이로는 이미 질량이 우주에서 모든 질량이 만들어졌다고 해. 맞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뭘까? 이게 빅뱅의 증거야. 네? 그래서 빅뱅의 증거를 두 가지 대라 그러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 요게 첫 번째 수소가 있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 밀가루 얘기했지 엄마. 내가 여기다 풍선에다 밀가루 넣고 빵 터트려. 그 밀가루 어디로 가? 오로로 가 사방으로 가지. 이게 빅뱅 우주론이잖아. 됐죠? 우주 어디를 봐도 다 있어. 이게 우주 배경 복사. 특히 봐봐. 여기를 살짝 넘어갈게. 그럼 요 다음이 바로 뭐냐면 이 다음이 바로 얘들이 원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물질은 이미 여기서 다 만들어졌어. 이게 바로 최초의 3분이야. 지금 지난 시간에 했잖아. 카레. 그죠? 카레 만들어질 시간에 모든 물질이 다 만든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벌써 나온 거야. 원자핵이 생성되는 8번이 여기까지가 3분이야. 오케이? 그럼 이제 봐봐. 원자핵은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 원자핵 잘 보세요. 원자핵은 예를 들어 헬륨을 보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인데 어쨌든 양성자 때문에 얘 플러스를 띈단 말이야, 전기적으로. 그럼 주변에 있는 전자를 끌어온다는 거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선생님, 얘가 전자를 끌어와서 이제 원자가 되는 건 오케이 콜. 근데 왜 지금까지는 전자를 잡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 온도가 높았어. 돼? 그러니까 무조건 기체 분자는 혹은 모든 분자는 온도가 높으면 빨라. 자, 여름에 화장실 냄새가 심하니 겨울이 심하니? 여름이 심하잖아. 그죠? 왜? 온도가 높으면 모든 것들은 분자 운동이 다 빨라. 그러니까 전자를 못 잡는 거야. 그럼 이때 봐봐. 빅뱅 초기 저기서 빵 터질 때 이 에너지들이 갇혀있던 거야. 여기 막 갇혀있어. 막 갇혀있던 거야. 그래서 누군가 이걸 보면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 불투명한. 안 보여 잘. 왜냐면 우주랑 이 빛이라고 하는 건 내 눈에 들어와야 보이는 거거든. 그죠? 내가 지금 검소를 본다는 건 검소의 몸에서 나온 빛을 내가 눈으로 보는 거야. 근데 검소는 빛 같은 광원은 아니잖아. 그럼 이 빛이 반사가 돼서 반사된 빛이 나한테 오는 거라고. 오케이? 근데 뭘 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불투명한 우주라고 해. 근데 요때 원자를 딱 붙잡는 순간 얘가 원자 핵에서 원자로 되면서 갇혀있던 에너지들이 우주로 뻗어나가는 거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우주비경 복사. 그게 바로 9번, 10번 답이지. 원자가 형성될 때 우주로 퍼지는 에너지. 뭐라고요? 써봐. 우주 배경 복사. 왜 이름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했어? 우주 가장 뒤쪽에도 있어. 그죠? 우리 친구 사진 찍을 때 제일 뒤에 있는 새끼한테 뭐 배경이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죠? 여자애들 머리 잡기 하려고 제일 뒤로 하잖아. 그죠? 남자애들 앞으로 밀고. 우리 집도 그래. 나 빼놓고 다 여잔데 꼭 그 가족 사진 찍으면 나보고 제일 앞으로 가라 그래. 그죠? 안 그래도 머리 큰데. 그죠? 선생님 생각보다 머리가 아주 커 보이진 않죠. 애기 둘째 왜 그런지 몸이 너무 커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몸을 키우면 돼요. 알겠죠? 좋은 얘기죠? 자, 아무튼 그래서 두 가지 외워. 다시 한번. 요 시간도 외워. 야, 내가 시간에 요것만 요거하고 요것만 외우면 된다 했잖아. 요게 얼마라고 그랬죠? 빅뱅 후
38만 년 후야. 온도는 얼마였어? 그렇지. 3,000 켈빈. 알았어? 요게 바로 9번 답이야. 자, 10번 답은 아까 얘기했던 우주 배경 보스하고 11번 답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정확히 하면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됐죠? 자, 지난번에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 했어.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선생님, 아니 우주에 얘가 3대 1로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뭐 우주 나갈 거야? 그 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바로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뭐 사실 스펙트럼은 우주의 지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백색광, 이런 거 다 백색광이야. 네? 참고로 나중에 배울 텐데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LED의 백색광, 이 백색광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1대1로 섞이면 백색이 나타나는 거야. 참고로 초기 때 이 빨간색과 초록색 발광 다이오드는 개발이 됐지만 파란색이 개발이 안 됐거든. 네? 이게 1990년대, 80년대 후반쯤 일본 애들이 이 파란색 발광 다이오드에 성공해. 그래서 그 팀 3명이 전부 노벨상을 받아. 오케이? 사실 파란색이 중요한 게 파란색 때문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흰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파란색이 필요하거든. 네?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랑 되게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은 물리학상이 엄청 많죠. 일본이 물리학상을 처음 받은 게 1960년대입니다. 유카와 히데키라는 과학자가 제일 먼저 그렇죠? 일본에서 물리학상을 받죠. 우리나라는 뭐 아직 따라가려면 멀었지. 네. 그래서 백색광 빛을 딱 쏴. 그럼 얘가 프리즘에서 샥 하면서 여기가 빨주노초 파란보하고 세개띠가 딱 나타나.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확인이 됐어?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가 고온이야. 고온. 저온이라고 할까? 그럼 이게 저온의 만약 수소기차라고 하면 여기서 백색광을 딱 통과하면 연속 스펙트럼은 똑같아. 근데 중간에 검은 선들이 이렇게 슉뚝딱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이걸 바로 흡수 선 스펙트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봐. 이 선의 위치와 개수 이런 걸 보면 이게 원자가 어떤 원자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렇죠? 심지어 이 두께나 이런 걸 갖고 양이 얼마인지도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오케이? 특히 이런 것도 있어. 잘 봐. 외워버려. 만약 얘가 저온이고 저온의 수소고 여기 고온의 수소라고 이렇게. 그럼 고온의 수소로 나오는 방출된 빛을 또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보잖아? 그럼 아까는 밝은 색의 검은 무늬가 이 검은 무늬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쓸게 검은 무늬라면 이번엔 전체적으로 검은 무늬에 밝은색 선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가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알아도 저온이든 고온이든 같은 물질일 때는 흡수선이나 방출선의 위치가 서로 같아요. 됐죠? 그래서 이거는 흡수선 스펙트럼 적어봐. 요건 방출선 스펙트럼.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뭐만 하면 되냐면 이런 걸로 우주에 뭐가 있는지를 거꾸로 알아낼 수 있다만 알고 있으면 돼. 자, 답 체크해봐. 12번은 뭐라고요? 흡수 스펙트럼. 정확히는 흡수선 스펙트럼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13번은 방출 스펙트럼. 방출선이 나타난다. 방출선. 자, 그래서 14번 별이나 은하에서의 우주 스펙트럼의 세기, 흡수선의 세기를 비교하면 원소에 뭘 할 수 있냐? 질량비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갖고 우주의 지금 수소와 헬륨이 전체 질량비가 3대 1이라는 것도 실제로 알아냅니다. 됐죠? 자, 그러면 15번 문제라고 같이 볼게요. 이게 바로 2018학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2018년에 너희들이 볼 수능 문제를 예시 문항으로 낸 문제야. 오케이? 자, 지금 보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나타냈고요. 나는 별 S의 원소 기억 내는 스펙트럼을 나타냈대. 어머. 그럼 딱 보니까 74%, 24% 기억 뭐야? 써봐. 얘가 수소지 뭐. 그죠? 그럼 얘는요? 헬륨이지 뭐. 그죠? 자, 그럼 기억
수소 원자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뒤 형성되었다. 그래 외워야 된다니까. 암기사항이라고. 연이야 온도 몇 켈빈? 3천. 그래 아주 좋아. 얘들아 올해 지금 예시문항하고요. 너희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고1 되잖아. 지금 현재 고1이 수능을 처음으로 봐. 그 예시문항하고 고1 애들이 처음 보는 수능문항 합쳐서 50문항이 너희에겐 유일한 기출문제야. 오케이? 그리고 고3 되면 6평하고 9평을 보거든? 그럼 이 두 개, 6월하고 9월하고 학력평가 합쳐서 50문제가 너희들한테 딱 유일한 평가 문제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험 보기 전에 평가원 2개, 수능 기출 2개에서 50문제, 50문제에서 딱 100문제는 그냥 외우고 수능장에 가야 돼. 오케이? 미안하지만 너희들이 대학 갈 때는 졸라 빡세, 수능이. 왜 빡셀까? 내신이 5등급밖에 안 돼. 그죠? 1등급이 10%라고. 그죠? 너무 인터벌이 넓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신으로 이제 판가름이 안 나. 지금은 4%가 1등급, 7%, 누적 11%가 2등급, 나머지 19%까지 합치면 3등급. 무슨 얘기냐? 간격이 엄청 쫀쫀해. 네? 근데 지금 내신은 너희들 내신은 지금 벌써 고1 애들은 그런 일이 벌어져. 무슨 얘기냐? 이제 우리 집사람 친구 딸 아들이 지금 이제 고1인데 학교에서 2등급만 내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야. 왜? 어차피 대학을 못 간다고 보는 거지, 좋은 대학을. 그잖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위권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이 퍼센트로 말하면 몇 퍼센트일까? 현준아. 대충 찍어봐. 인서울. 서울에 가려면 몇 퍼센트 들어야 될까? 10% 안 돼요. 한 6에서 7% 정도. 됐죠?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서울대 연고대를 들어가면 2% 안에 들어가야 돼.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저 의대 가고 싶어요. 0.01%. 오케이? 저 서울대 의대 가고 싶어요. 0.0001%. 오케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죠? 차라리 로또를 사. 돼?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 지금 선생님 너희들 이제 딱 5주차 때 만나는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신 중요하지. 근데 이거 너희들 나중에 수능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수능 문제들을 잘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기억 됐고요. 자, 니은 우주를 구성하는 니은의 대부분은 별의 행 아니라고. 그건 정상우주론이라고. 별에서 만들어지는 양은 개 족밥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없다고 생각해도 돼. 그죠? 그럼 니은을 제대로 고쳐봐. 니은을 제대로 고쳐봐. 모든 우주의 물질은 빅뱅 초기에 다 만들어졌어. 시간 몇 분? 시간 몇 분? 시간 몇 분? 3분 안에 다 끝난 거야. 돼? 오케이? 우주의 물질은 3분 카레 안에 끝났다. 오케이 바리? 됐어요? 자 그럼 니은 틀렸지? 디귿 S의 대기는 기억과 니은. 자 근데 봐봐. S선을 봐봐. S선은 지금 S는 여러 개의 선을 지금 다 봤는데 여기 선을 쫙 보면은 기억도 포함되어 있지만 니은도 포함되어 있지만 기억, 니은 말고 선이 또 있어. 그죠? 왜요? 선이 또 있잖아 이런 거. 그죠? 네? 기억, 니은 말고 뭔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귿도 꺼지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요? 됐습니까요? 자 그럼 우리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별로 또 한번 가보자. 별. 아, 또 싫어할 거 뻔한데 그래도 또 한번 하고 싶다. 카운팅 스타. 죄송합니다. 오케이. 자, 핵반응을 하러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뭐라고 한다? 빨리 써. 이게 별이야, 별. 야, 조금 좀 멋진 말로 해봐. 원래는 사실 별이라고 해도 되지만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걸 항성이라고 해. 항성. 써봐, 항성. 항성. 됐죠? 자 그러면 별이 만들어지려면 온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온도. 이거 좀 별거 아닌데 외워야 돼. 온도는 높으면 안 된다니까. 얘들아 온도가 높으면 안 모여. 다 흩어진다고. 그러니까 써봐. 낮은 온도. 그럼 밀도는 어떻게 될까? 물질이 많아야 모이지. 그죠? 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높은 밀도 상태의 성간물질. 성간물질이 영어로 뭐라고 써요, 현우야? 야, 얘들아, 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
스타라고 하기도 하지만 스텔라라고도 해. 그러면 별과 별 사이 이걸 성감 물질이라고 하거든. 이게 바로 뭐야? 인터스텔라야. 이거 영화 제목 얘기해 줬잖아. 여기서 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돼? 이 성감 물질이 영어로 인터스텔라야. 알겠지? 여기서 별이 생긴다고. 되십니까요? 되십니까요? 자 넘겨봐 그러면. 그럼 선생님,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수소로 빛을 내는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뭡니까? 이거야. 이걸 적어놓으면 좋은데. 자 우선 1은 MC 스퀘어를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아. 한번 써봐. MC 스퀘어 이렇게 써봐. 자 그럼 요게 에너지야. 에너지 손오공 새끼가 쏘고 다니는 게 요거죠. 에네르기. 그게 원래 에너지예요. 근데 일본 애들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걸 에네르기라고 부르는 병신이죠. 걔네는 맥도날드 발음이 안 되죠? 뭐라 그래? 맥도날드. 감사합니다. 됐죠? 요건 뭐야? 요건 질량이야. 요런 거 조금 어려운 말로 써봐. 결손 질량이라고 해. 결손 질량. 질량이 줄어들어. 그럼 거기다가 광속, 빛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돼서 나와. 자, 그럼 너희 뭐만 보면 되냐? 수소가 요렇게 4마리가 있어. 수소가 4마리가 모여. 그럼 얘가 헬륨이 돼, 헬륨. 얘가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떨어져 나가. 여기다 써봐, 이렇게. 이런 걸 영어로 mass defect라고. mass defect. 결손 질량.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원자범위 단위로 얘기하면 얘가 뭐 한 4.003U다. 그럼 얘가 한 4.00U다. 그럼 얘가 0.003U만큼이 질량이 떨어져 나가. 그럼 여기다 광속을 곱하면 얘가 확 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요식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너희는 뭘만 되냐면 수소와 헬륨이 되면서 수소가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되면서 질량이 떨어져 나가는 게 에너지 돼서 나온다. 이게 바로 수소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딱 써봐. 자, 요게 뭐죠? 누가 얘기한 거야? 니네들이 아는 과학자 몇 명 없어. 다 읊어봐.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알겠지? 그리고 온도도 내면 좋은데 온도도 하나 더 써봐. 우리 수소핵융합 반응 현준이 배웠지? 수소핵융합 반응 온도 몇 도야? 그래, 1000만큼. 아, 좋아. 조만간 테스트 우수 표창장이 있겠습니다. 그냥 오케이 상품권 막 뿌려버릴 거야. 예? 다 보고 있어. 선생님 지는 집에 가서 다 체크해. 맨날 채점하고 그죠? 어떤 색이 가발 쓰고 편지 쓰고 막 죄송해요 막 그죠? 다음에 잘할게요. 예? 오케이? 지금 잘해. 다음에 잘하지 말고. 오케이? 됐어요? 자, 이거 외워. 이것도 써라. 수소핵융합 반응 온도는 1000만 켈빈이야. 자, 그럼 우리 별들이 이렇게 성가물질에서 별이 탄생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기는 별은 뭐냐면 봐. 요렇게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과 자, 이게 중력 수축이라고 해. 뿔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 여기 창밖에다 떨어뜨리면 지구가 우리 땡기게 막 떨어지지, 그지?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배워. 내려가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며. 근데 이게 열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중력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럼 열 때문에 얘가 팽창을 하려고 해. 아니, 뭘 얼봐. 우리 집에서 저희 뭐 찌그러 뭐 색깔 나왔잖아. 찌그러진 탁구공 뭐 끓는 물에 넣으면 다시 켜진다며. 맞아. 가열되면 팽창하려는 압력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걸 팽압이라고 해. 팽압. 중력 수축과 팽창하려는 압력이 같으면 더 이상의 크기가 안 바뀌고 유지가 되는 별. 이게 바로 주기혈성이야. 별의 대부분을 다 이 주기활성에서 보낸다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얘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메인 시퀀스 스타야. 우리가 시퀀스가 장면 이런 거잖아. 별을 보면 대부분 장면이 다 주기활성이야. 와, 오래 있으니까 이걸로. 됐죠? 그래서 거기다 써봐. 뭐라고 쓸 거야? 19번에 중력 수축과 팽창 압력이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 멋진 말이네. 됐어요? 됐어요? 자,
선생님 지난주 얘기했어. 주계열성은 이제 봐봐. 이 별은 크게 뭐 두 갈래입니다. 두 갈래. 그러니까 덩치가 이제 딱 태양 정도인 별하고 태양보다 이제 큰 애들, 한 10배 정도 큰 애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선 주계열성 이거부터 얘기해볼게. 자, 태양 정도인 애하고 태양보다 10배 큰 애 중에 누가 먼저 뒤질까? 질량이 큰 애가 무조건 먼저 뒤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별은 크잖아? 그러면 안의 온도도 뜨거워. 오늘 좀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거든? 보통 우리 지금 지구 같은 경우에 태양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와봤자 몇억 켈빈밖에 못 가. 근데 우리보다 한 10배 되는 애는 중심부가 30억 켈빈까지 가. 그러니까 뜨겁지. 그럼 뭐 할까? 빨리 타. 그럼 금방 뒤져.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20번 봐봐. 질량이 클수록 밝고 반지름도 크고 주계열성으로서 뭐야? 지속시간도 짧아. 오케이? 거꾸로 쓰도 이렇게 더럽게 많아. 짧아.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태양 같은 애들 한번 볼게요. 주계열성인데 얘네들이 많이 가지는 않아.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요. 이것도 오늘 좀 자세히 더 말할게. 자, 이제 안에서 수소가 헬륨이 됩니다. 그럼 이제 헬륨이 다 끝나면 우린 여기까진 가. 헬륨들이 다시 탄소까진 가. 자, 그래서 여기 봐봐. 수소가 헬륨이 되는 요게 뭐라고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야. 그럼 소망아, 헬륨이 모여서 탄소가 되는 거 뭐라고 하면 될까?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하면 돼. 그럼 탄소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규소나 이런 애들 되는 거 뭐라고 할까? 탄소 핵 융합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봐. 주계열성 태양 중대에는 헬륨까지 됐다가 헬륨이 탄소가 되면서 온도가 1000만 켈빈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럼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도 헬륨이 되면서 열을 뿜어내. 그럼 얘가 바깥쪽 팽창이 커지면서 커져요. 이런 걸 뭐로? 우리가 거성이라고 해요.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데 바깥쪽 애들은 안에는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고 바깥쪽 애들은 수소가 헬륨이 되면서 열이 발생해서 팽창을 하는데 이때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표면 부분이 약간 떨어져. 그럼 색깔이 뭐가 되냐? 적색으로 가. 그래서 알아도 별도 빨간색 쪽으로 가면 온도가 낮은 거고요. 초록색이나 백색 쪽으로 가면 온도가 높은 녀석입니다. 물어봐야지. 태양은 온도가 높은 별이야? 낮은 별이야? 네, 낮은 별에 속합니다. 그죠? 왜? 빨간색 쪽에 가깝잖아. 그죠? 노랑이라는 건 약간 빨강 쪽에 가까운 거지 흰색이나 초록에 가깝진 않잖아. 됐지? 나중에 뭐 분광형도 배우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럼 얘가 빨개지면서 커져. 이게 적석 거성이야. 근데 마지막에 엄마 얘는 소스가 없어. 그럼 얘가 탄소가 되면 끝나. 그럼 안에는 요렇게 뭉쳐. 그럼 요게 바로 뭐냐면 백색 외성이라고 해요. 작아지는 거야. 이 외자가 외놈들 할 때 외자야. 외소하다 할 때 백색 외성. 그러니까 얘가 백색 외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심부 이렇게 써볼게. 좀 디테일하게 써봐. 중심부는 백색 외성이 돼. 외성이 되고 바깥쪽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행성상 성운이 되는 거야. 행성상. 그러니까 이제 원동력이 잃어버린 거지. 원동력이 없어지니까 여기 바깥쪽 가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보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반지처럼 생겼어. 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고리성운이라고 해. 고리성운. 오케이? 다시 한번. 안쪽은 쪼그라들어. 바깥쪽은 촥 우주로 뻗어나가. 그럼 얘들이 어딘가에 또 모이면 새로 또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수축을 해서 핵융합을 한 별이 되고 걔들이 안쪽은 수축하면서 열이 발생하고 바깥쪽은 팽창하면서 자 적색 거성이 됐다가 안쪽에 더 이상 쏠 수가 없으면 얘네는 쭉 수축하면서 굳어서 외성이 되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여기 봐. 바깥쪽은 사실은 아까 이미 커지면서 온도가 떨어졌지만 중심부는 뭉치면서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백색 쪽으로 가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온도가 높은 걸 백색이라고 했잖아. 그치? 돼? 바깥쪽은 슉 뻗어나간다. 그게 행성상동. 요게 이제 딱 태양 정도야. 자, 여기 21번 답입니다. 좀 자세하게 적어봐.
됐어요? 자, 그러면 태양의 한 10배인 애들은 잘 봐. 주기율성에서 행보가 좀 달라져요. 우선 얘는 안에 물질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색고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초고성으로 가, 초고성.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꼭 외워야 될 것만, 여기서 오늘 하는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오늘 하는 수업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지난 중에 살짝 얘기를 했지만, 그럼 얘는요, 보통 중심부의 온도가 1억에서 2억까지 가면 거의 끝나요. 소진됩니다. 근데 얘는 어디까지 가냐? 중심의 온도가 30억 켈빈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얘가 핵융합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핵융합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점점 더 무거운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오늘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태양의 10배만큼 큰 애들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요 중심에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철이에요. 철. 이거 보면 인생 조지입니다. 수능 내신 100% 출제야. 오케이? 자, 우리 교재 좀, 너도 교재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주겠지만 우리 교재 체크해봐. 22페이지에 거기 초고성에 보면 결국 별 랩에서 철까지 만들어지. 그죠? 지난주 알려줬지, 지난주는? 응. 자, 그럼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외우는 사람 있을까? 철이 몇 번이야 혹시 어느 적으로? 내가 첫 번째 주에 수업을 담아 발표했는데 이게 26번밖에 안 돼. 언제 총 130개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무거운 거 봐. 얘보다 더 무겁거나 그런 애들 언제 만들어질까? 얘가 막 터지는 거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데, 신성이 뭐야? 신성. 얘들이 이건 잘 모르더라. 노래를 맨날 들으면서. 얘 이름이 슈퍼노바야. 에스파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 슈퍼 마바 하는 있잖아. 그 슈퍼노바가 바로 뭐야? 신성이야. 새롭게 등장한 별이란 뜻이야. 그 중에서도 슈퍼를 붙이면 바로 초신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 봐. 중심 온도는 35 켈빈이야. 근데 수축은 졸라 세는데 열이 뜨거우니까 팽창도 세.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터져. 이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만,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게 바로 철보다 무거운 애들이야. 이걸 써야 돼. 철보다 무거운 애들. 자, 아예 대놓고 써. AU 누구야? 금이야, 금. U 누구야? 우라늄. 이런 애들 두 개만 알아둡니다. 알겠어? 금이나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애들은 초신성 폭발 때 생긴단 말이야. 그게 24번 답이야. 23번 답이 철이고. 백디유. 그럼 얘가 폭발하고 남아있는 중심 핵은 일부가 중성자별이 되거나 또 하나는 블랙홀 같은 애들이 된다는 얘기야. 블랙홀이 뭐예요? 너무 중력이 강해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빛조차도 다 빨아들여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이 블랙홀이야. 네? 니네 그거 알아? 우리 뭐 기현이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원래 검은색은 색이 아니야. 그죠? 왜 무색이라고 해? 정말 색이 없어서 무색이야. 네? 검은색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이면 무색인 거야. 그럼 모든 색을 다 반사하면 뭐야? 흰색인 거야. 그래서 여름에 흰색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게, 여름에 옷에 흰색 옷이 시원하거든. 반사가 잘 되니까. 검은색은 뜨겁단 말이야. 입으면. 그죠? 블랙홀이 그런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있어. 니네는 안 궁금하냐? 아니 씨발 안 보인다며.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아냈을까? 아니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안 보이는데. 범서야. 빨려 들어가는 애를 본 거야. 엄청 강한, 아주 강한 중력에서 끌려가는 걸 보게 된 거야. 오케이? 이걸 이제 시그너스 X1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빨려 들어가는 거대 성운 같은 걸 본 거야. 오케이? 근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중력이 아니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걸 블랙홀이라고 추정을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재밌어.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요. 이때 고작 나이가 26살. 오케이? 정말 세상을 발칵 뒤집을 만한 논문들을 막 몇 개를 쏟아내요. 그리고 정확히 11년 있다 1916년에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정확하게 이제 16년, 11년 후죠. 딱 37의 나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이때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 하나 바로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얘기고 또 하나가 이제 중력파예요. 그리고 또 1919년에 에딩턴이라는 과학자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 현상을 증명을 해내. 근데 참 이게 뭐 숫자 치고 재밌는 게 딱 100년이 지나서 2019년에 아인슈타인이 예상했던 중력파가 딱 발견돼요. 100년 만에. 네, 16년에. 2016년에 중력파가 발견되고요. 2019년에 블랙홀이 발견됩니다. 더 웃긴 건 2013년에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뭐죠? 인터스텔라. 그 당시에는 블랙홀이 발견이 안 됐거든. 근데 그때 그 영화를 찍던 감독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야. 그 감독이 실제로 물리학자들과 같이 협업을 해갖고 영화를 찍었거든. 그리고 그 블랙홀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어냈단 말이야. 놀란 거야. 나중에 블랙홀을 발견하고 형체를 봤더니 걔랑 똑같아. 그래서 그 영화를 만들었던 그 박사들이 모조리 다 노벨상을 받아. 쉬워요. 영화 2013년에 만들어지고 이제 블랙홀을 2019년에 발견했는데 너무 그림이 똑같아서 다들 놀란 거지. 이 새끼들 진짜 천재네. 네? 아니 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몰라요? 인터스텔라도 유명하지만 뭐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있고 되게 유명하잖아.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진짜 대단한 감독이야. 왠지 알아? 진짜 다 부셔. 네,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꿈에서 깰 때 물이 쏟아지거든. 꿈에서 상상하는 장면에서 이거 실제 물 2톤을 갖다 쏟아부어. 네. 재작년 한 5년 전에 6년 전에 테넷이라는 영화 나왔거든. 테넷.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영화인데 여기 보면은 비행기 경락고를 터트려요. 근데 주인공들은 잘 봐봐. 존나 열심히 뛰어. 연기가 아니야. 실제 터트렸어. 그러니까 무서워서 뛰는 거야. 다칠까 봐. 네. 그리고 알아. 크리스토퍼 감독이 얘기를 해. 진짜 터트릴 거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 진짜 터트려 봤다. 그리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알아서 해라 씨발. 배우들이 존나 뛰는 거야. 리얼리티가 너무 심할 정도로 있어. 뭘 배우들이 저렇게 열심히 뛰어. 존나 열심히 뛰어. 봐봐. 진짜 감동받는 장면이야. 어떻게 저렇게 돼? 옛날에 그 저기 뭐야 전쟁 영화 찍을 때도요. 그 배우 누구야 까먹었다. 있어. 아무튼 무락바락 남자를 걔를 직접 태워요. 네, 전투기에. 네, 진짜로. 아니 왜 이번에 그 영화도 보면은 쟤 누구야? 혹시 이거 봤어? F1 영화? 네, 브래드 피트 진짜 태웠잖아. 훈련시켜갖고 포뮬러 그 자동차. 네? 안 봤어? 왜 본 사람 F1? 야, 니는 왜 그런 거 안 보냐? 진짜 재밌어. 2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 정말 포뮬러 자동차 얘기거든. 정말 재밌어. 그리고 브래드 피트가 너무 멋있게 나와. 참고로 우리 둘째가 중학교 3학년 너희랑 동갑인데 영화 보여달라고 같이 갔더니 묻더라고. 아빠 브래드 피트 너무 멋있어. 그래서 몇 살이야? 그랬더니 60 하나야. 근데 왜 이렇게 멋있어? 그래서 아빠 몇 살이야? 퍼져.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이거 마저 적어봐. 중성자 별 그다음 블랙홀까지 적으면 돼. 자 요게 바로 22번 답이야.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자 25번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예비 문항이야. 자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를 X, Y, Z. 자 규소, 철, 탄소의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엄마. 그럼 우선 이거부터 봐봐. 얘들아 이거부터 봐봐. 이게 딱 수능 문제야. 자 딴 건 모르겠지만 철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이건 태양이 아니야. 태양보다 뭐야? 질량이 10배 이상 큰 애들이야. 그럼 선생님 아까 얘기했어요. 가장 안쪽에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요? 그래 이게 철이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봐봐. 지금 분명히 문제가 바깥쪽이 수소 그 다음에 수소들이 모여서 헬륨 핵융합 돼서 그 다음이 바로 X 산소 Y Z인데 우리는 Z는 벌써 찾은 거야. 이게 철이야. 됐어? 그럼 이것도 봐봐. 이것도 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암기해? 씨발 병신도 아니고 이씨.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암기하면 되는 거야. 말해봐. 수, 해, 니베, BC 노프네야. 나만 알지? 끝났네.
자 그럼 말해봐. 안쪽으로 갈수록 무거운 애들이란 말이야. 그럼 X하고 Y 중에 누가 무거운 애야? Y가 더 무거운 애 아니야? 근데 산소를 기준으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X, Y, Z는 철하고 탄소하고 규소라고 했는데 이건 벌써 철이 가져갔어. 그럼 규소하고 뭐만 찾으면 되는 거야? 탄소 중에서 산소보다 가볍고 산소보다 무거운 애를 찾으면 된다고. 이게 수능 문제란 말이야. 그럼 누구야? 얘가 누구야? 얘가 탄소지. 산소가 여기 있으니까니. 그럼 여기가 누구야? 여기가 규소가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수능 문제라고. 너희들이 수능 볼 때 나올 문제야 이게 실제로. 자 그럼 기억 중심부의 온도는 이 별이 태양보다 높다. 감사합니다. 30억 켈빈은 안 외워도 돼. 다만 질량이 더 크니까 더 높은 온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알면 된다고. 현우 됐니? 좋아. 니은 X와 Y는 같은 종. 엄마 말해봐. 이 새끼 X야. X 누구야? 탄소 14족, 휴소 14족. 같은 종이. 그러니까 죽일 피 못하면 인생 조지는 거야 진짜로. 자 지금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는 Y가 Z보다 크다 그랬는데 Y는 규소입니다. 아마 Y는 규소예요. 자 Z는 철입니다. 선생님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거야. 지구를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애가 누구야? 철이야 철. 왜? 왜 핵과 내핵이 다 뭘로 돼 있어? 철로 돼 있어. 두 번째가 누구였어? 그렇지. 아유 현주 좋아. 산소. 그 다음이 누구야? 우리 지난주 존나 얘기했는데 맞아. 그게 규소야. 특히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애들이 뭐야? 빨리 써. 규산염, 광물. 자 여기까지만 써. 지구 가장 많은 거 철, 산소, 규소 이런 애들이 바로 규산염 광물이야. 규산염 광물. 우리 규산염 광물도 했었어. SiO4 이런 거.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애 중에 제일 많은 애는 철. Z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 됐습니까요? 자, 좀만 쉬었다가 또 오늘 진도 나갈게요.